겨울철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요소일까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혈행 건강 많이 얘기하고 뼈 건강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에는 중요하지만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건강의 척도라고 얘기하는 체온 36.5도에서 37도 사이가 우리 신체의 적정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겨울철 건강에 있어서 사실 여름철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체온을 조절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시상하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혈류의 양이 조절되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 건강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 어찌 보면 체온 관리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체온이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체온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약간씩 다 변합니다. 뭐 더울 때나 추울 때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또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 신체에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하나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36.5도, 6도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신체의 적절한 체온이 근데 언제부터 우리 신체가 36.6도였을까, 5도였을까를 보니까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체온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1850년대 독일의 내과 의사, 가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환자분들,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했을 때, 이 시기에, 사람들의 체온은 37도가 평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정확하게 70년대죠. 36.8도. 그런데 2000년대 들면서 36.6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걸까? 통계자료 때는 10년 만에 0.03도씩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떨어졌을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체온이라는 것은 적정성 유지의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체온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앞서 얘기 드린 스트레스를 얘기 드렸고 질병을 얘기 들었는데 이 질병 중에서 우리가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체 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항원과 항체의 전쟁을 우리 신체 내에서 벌이기 때문에 1800년대에는 위생학적으로 봤을 때 현대보다 위생적인 개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체 내에서 계속적으로 면역 활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항상 우리 신체가 전쟁터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위생 개념이 생기고 위생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 면역 체계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체온이 내려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체온이라는 것과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연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면역 능력이 한 30% 정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역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도 한 12에서 17%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가 상승하게 되면 30에서 50% 정도의 면역력이 증가되고 기초 대사량도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겨울철에 내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 된 거예요.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겠죠.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두껍게 옷을 입고 실내 온도를 올리는 것. 이 면역력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헌 자료에서 체온이 상승할 경우에 핵인자 카파 B라는 단백질의 활동이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역에 있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인 이 단백질의 활동을 체온을 통해서 적절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체온이 겨울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체온과 연계해서 변화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효소의 능력이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효소라고 얘기하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소화 효소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또 영양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소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효소라는 것은 이것 두 종 외에도 신체의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효소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소화효소나 항산화효소보다 더 많은 수가 존재하고요. 많은 종류가 존재하고 이런 효소가 적절하게 작동하면서 신체의 각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신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체온과 이 효소의 능력,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얘기 드렸듯이 체온이 1도 내려갈 때 신체 기초 대사율, 에너지를 대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12에서 17% 정도 낮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겨울철에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겨울철에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기본적으로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육입니다. 근육. 우리 신체의 체열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느껴보신지 모르겠는데,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근육의 양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근육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체지방의 양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체지방이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추위와 더위를 더 많이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근육은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은 수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이 되어 있죠. 수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물질과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원활할까? 당연히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 체온을 올리는 게 더 원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많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더불어서 신체의 적절한 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해라. 지금 보시는 이 영양소들은 소위 말해서 기초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기초 영양소 제품군이에요. 뉴트리라이트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기초 영양소라고 얘기하면 영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우리가 기초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근데 이 개념이 약간 변화가 됐죠. 5대 영양소가 아니라 3대 영양소로 바꿨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뭐 탄수화물.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당 독소를 유발하면서 염증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라. 그래서 요 빠졌고, 그리고 지방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을 많이 얘기하고, 여기에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식물 영양소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많이 얘기하는 게 오메가3라는 영양소, 연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일상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뉴트라이트 이런 제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시간 되는 선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성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굿모닝에서 메인 제품이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틴. 그리고 뉴트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한국인 맞춤 포뮬러로 가치가 있는 더블엑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기술적으로 또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오메가3 제품, 마른 오메가3 제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단백질. 요즘에 단백질에 대해서 겉모닝 때문에 많은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을 만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답변이죠. 뼈를 만들어줍니다. 효소를 만들어줍니다. 면역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결과가 단백질의 결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리더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바라봤을 때
리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건강 상태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대로 리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이 모습,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체 구성비를 봐도 이거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신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령대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보통 60에서 70% 정도가 수분이죠. 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게 어떤 물질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즉, 수분을 제외하고 신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단백질.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내 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즉,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는 근육을 만들기 위함도 있겠지만 나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백질 제품을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좋은 단백질의 평가 기준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업계에서죠. 업계에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아미노산 스코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아미노산 스코어가 몇 이상일 때 좋은 단백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 이 아미노산 스코어를 광고 문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단백질은 아미노산 스코어가 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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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품을 파이토프로틴을 섭취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제품은 몇이에요? 저 제품 몇인데?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럼 아미노산 스쿼라는 것은 무엇일까? 아미노산 스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과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신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섭취해야 되고 그 아미노산을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신체라는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이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단백질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래된 기준이에요. 물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미노산 스코어는 85점 이상일 때 양질의 단백질로 구분됩니다. 85점 이상이면 나라는 시- 신체를 만드는데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릇을 만드는데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문헌자를 보게 되면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점이던 101점이던 120점이던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그릇을 만드는데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의 경우에는 출시한 이후부터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게 아미노산스코어 100 이상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제품은 100 몇인데 너희는 100 이상이라고 적어놨다. 파이토프로틴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좀 일진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평가 기준이 소화 흡수율이 고려된 아미노산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PDCAAS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 PDCAAS가 1.0이에요. 이 PDCAAS라는 것은 기존의 아미노산 스코어에 더해서 아미노산 스코어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과 비율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또 소화 흡수율까지 고려된 점수를 PDCA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DCAAS도 오래됐어요. 하지만 아미노산 스코어는 더 오래됐습니다. PDCAAS 문헌자를 찾아보게 되면 1993년에 미국 FDA나 그 밖의 기관에서 단백질을 평가하는 최상의 단백질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된다라는 문헌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1993년도에 아미노산 스코어, 소화 흡수율이 고려된 아미노산 스코어가 어찌 보면 단백질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스코어는 그 훨씬 이전에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여러분들 누군가 아미노산 스코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파이토프로틴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소화흡수율이 고려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이야라는 얘기 꼭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DIASS라는 단위가 종종 활용이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좀 많이 통용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위라고, 그 평가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CAAS, 소화 흡수율이 고르된 아미노산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단백질을 섭취하심에 있어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간과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열량이라는 부분이에요. 열량. 실제로 많은 소비자분들은 단백질이면 다 좋은지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백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함께 들어온 열량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낮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미노산 스코어만 생각하지.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 파이토프로테인이 출시할 때부터 가장 첫 번째 광고 문구가 뭐였냐면 낮은 열량입니다. 칼로리 걱정 없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칼로리 걱정이 없다라는 이유는 식물성이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칼로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 제품 같은 경우는 일일 섭취 기준으로 20g의 단백질을 제공하는데 칼로리가 90칼로리를 제공합니다. 90칼로리. 20g에 9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요. 오늘 리더 여러분들께서 제 교육이 끝난 다음에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열량이 내 몸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좋은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인지도가 높은 단백질이죠.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도 20g의 단백질을 섭취함에 있어서 160에서 한 200칼로리 사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WPC라고 얘기를 해서 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에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이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 섭취하시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 이 딸기 맛, 바닐라 맛 이런 WPC 제품들 열량을 보게 되면 20g에서 한 25g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파이토프로테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량이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은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계산해서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체중에 따라서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권장 섭취량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WHO에서는 0.8g을 권장을 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한 1.0g 이상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체중 킬로그램당 1g으로 계산했을 때 50kg의 사람인 경우에는 하루 5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지만 돼요. 그럼 파이토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권장량으로 따지면 2.5일치를 섭취해야 돼요. 2.5일치. 2.5일치. 그러면 2.5일치를 하루에 50g을 섭취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파이토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열량이 20g에 90칼로리였으니까 하루 225칼로리 섭취할 수 있어요. 내 몸에 맞게끔 파이토프로테인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것만으로 섭취한다라고 하면 225칼로리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열량을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대로 계산할 때에는 말도 못하는 열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간히 그런 분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단백질을 먹어봤는데요. 돼지가 된 것 같아요. 살이 오히려 더 찌는 것 같아요. 라고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이런 열량이라는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고 단백질이 그냥 좋다라는 이유로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통해서 한 1500, 1600칼로리 섭취하느니 밥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현대인들이 단백질을 근육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제품이라면 당연히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미노산 스코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단백질이 어느 정도 열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단백질 제품이 요즘에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육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섭취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식생활 개선이에요.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호성과 편의성을 따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형태로 단백질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또 엠바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또 엑세스 브랜드에서는 이런 리더 여러분들의 또 소비자분들의 편의성과 기호성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왜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아메이에서는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성과 또 그 기호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호성과 편의성, 여기에 기능성까지 한 발 더 나가서 안전성까지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의 단백질 제품이 바로 뉴트리 라이트 제품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판매 1위 브랜드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판매 1위라는 것은 로열티가 높다라는 얘기이고요. 로열티가 높다라는 것은 빈번한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것은 섭취한 이후에 만족감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백질 시장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아직 파이토프로틴을 섭취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다. 그렇다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겠구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 프로바이오틱스 과연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은 거야? 어떤 제품이 좋은 거야?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도 기초 영양소 개념으로 요즘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성. 그럼 안전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것일까? 브랜드가 될 수가 있겠죠, 브랜드. 그 브랜드를 믿고 섭취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차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트리라이트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이 존재합니다. 단백질 못지않게 포트폴리오가 화려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밸런스 위딘 365 제품이에요. 듀폰타디스코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럼 듀폰타디스코는 어떤 회사야? 어떤 회사야? 3대 균주 업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3대 균주 업체. 그리고 밸런스 위드 365의 이 다섯 가지 균주의 조합은 독점 포뮬러라고 얘기를 하죠. 뉴트리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365만의 독점 포뮬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균주들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된 균주들이에요. 많은 연구. 많은 연구라는 것은 실험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체적인 시험도 많이 진행됐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연구 균주들입니다. 또 균주들이 면역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남녀노소 누구나 보편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만 확인해서 그 제품의 가치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안전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안전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FDA FDA 안전성, 뭐 그라스라고도 그라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균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내 식생활이 완벽하지 않는 이상 함께 해야 되는 균주들이라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의 걱정거리가 없는 그러한 균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3억 균주.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안전성이라는 부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에는 직구 제품을 많이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직구 제품. 가격이 싸니까 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차별성으로 줄 수 있는 게, 저 화면에서 보시면 83억 균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83억 균주. 저게 배합된 양이 아니라 개런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장균수를 얘기해요. 보장균수. 보장균수라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에 있어서
유통기간이 끝나는 날, 즉 1년에서 2년 제품마다 약간씩 다르겠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했을 때 유통기간이 끝나는 날 섭취해도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양을 내가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균수, 개런티 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장균수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뭘 표시해? 투입균수를 표시합니다. 투입균수. 그래서 몇 년 전 우리나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오래 섭취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투입균수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법이 바뀌면서 야, 헛갈려. 그냥 보장균수로 해. 그래서 우리는 보장균수를 얘기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직구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교수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교수가 더 많네? 라고 생각하실 경우에 오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법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룰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균주도 19종이라는 제한된 균주를 제시해요. 고시형에서는. 그리고 그 균주도 엄격하게 관리가 된 균주만 제품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느슨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유익균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제품화될 수 있는데 엔테로코커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엔테로코커스. 이 엔테로코커스는 유익균으로서 장내 환경을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균이 엔테로코커스예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균이에요. 근데 2018년인가 19년도인가 이 엔테로코커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엔테로코커스는 유익균이지만 또 생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사람이 섭취했을 때 장내에 엔테로코커스가 있으면 일부에서 이 엔테로코커스에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항생제가 들어와도 엔테로코커스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유익균이 그만큼 오래 사는 거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엔테로코커스가 내성을 본인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장내에 있는 다른 균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나쁜 균에게도 내성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엔테로코커스에게 내성을 받은 나쁜 균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통해서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농장, 토양에서 또 농부들에게서 또 돼지에게서 발견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엔테로코커스를 바탕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무조건 항생제 내성 검사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엔테로코스 균이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지만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항생제 내성 테스트를 거친 균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엔테로코커스 균의 경우에는 생명력이 길고 지속력이 높고 유익균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지만 이런 항생제 내성 테스트를 받지 않은 제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섭취하실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또 어떤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냐, 포트폴리오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에서 밸런스 위딘 365 제품과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이라는 것, 일반적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꼽는다면 이 밸런스 위딘 이미니티 제품을 꼽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들이에요. 복합균주 제품이에요. 밸런스 위딘 365가 5종의 프로바이오틱스 83억 균주,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가 8종의 균주, 그 50억 이상의, 8종의 균주 50억 이상의 균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품을 비교해 보게 되면 뉴트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보편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하면 한 업체에서 만들 때 균주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A라는 균주 이 제품에 넣었어? 그러면 같은 브랜드 제품이야. 그럼 B 브랜드에서도 B 제품에서 똑같은 균주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밸런스 위든 이미니티 제품과 밸런스 위든 365 제품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균주가 전혀 다릅니다. 두 제품이. 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있지만 뉴트라이트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장 환경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아무리 보편적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365 제품 섭취하신 다음에 조금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전혀 다른 균주의 이뮤니티 제품을 추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균주가 같을 경우에 실제로 그런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제품, 같은 브랜드 A라는 제품 먹고 속이 좀 안 좋아. 좀 더 나아지고 싶어. 그래서 같은 브랜드의 B라는 제품 먹을 경우에 나아질까? 균주가 동일하고 함량 동일한까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전혀 다른 균주, 그리고 배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기능성이 강화되어 있는 제품도 존재하죠. 슬림핏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 또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W 제품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러한 균주의 특이성이 살아 있는 제품들까지 존재를 하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레바이 뉴트라이트 제품도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르바이 뉴트라이트는 환경이에요. 전반적인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한마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점수를 올려줌으로써 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장의 활성화, 장의 건강을 지키게 되면 이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사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대사물질들이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밸런스 위딘 365 이뮤니티 슬림핏 그리고 W 제품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균주들을 통해서 특정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일부 프로바이오틱스는 정착균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착균. 근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탠포드의 한 대학교 소넨브르크라는 그 박사도 프로바이오틱스는 나그네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균. 나그네균이라는 건 어떤 얘기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장이라는 집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나그네들은 더 좋은 환경으로 간다라는 얘기이거든요. 즉 장이라는 곳에 내가 지금 프로바이오틱스가 매일 섭취해서 적절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 변도 좋아. 라고 하더라도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즉 관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균이 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평생 함께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식생활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뉴트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WX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WX.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리더 여러분들 항상 뭐 비타민 종류와 무기질 종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인체 적용 시험했다라는 거. 인체 적용 시험.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이 제품이 항산화를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준다.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준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일까? 유해산소죠. 유해산소, 활성산소, 프리 라디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수행해? 우리 신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질병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관절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혈당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 신체가 그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했을 때 질병이라는 것으로 발현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활성산소 종의 수준을 WX 섭취 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을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DNA 건강까지를 생각했구나. 산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단백질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 문헌자료가 참 놀라운 게 일반적으로 문헌자료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도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C 제품이 있으면 뭐 비타민 C 제품이 있으면 비타민 C에 대한 문헌자료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 과학적 가치를 얘기 드리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맞죠? 근데 WX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영양소가 아니라는 거 그냥 그 제품을 가지고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WX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뭐 비타민과 무기질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저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그 가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내재 영양소라고 칭했죠. 본인 스스로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비타민과 무기질의 상승제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라이트 WX가 같은 비타민 무기질 제품에 비해서 더 가치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영향을 바탕으로 그 가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게 광고 문구죠. 광고 문구. 초이스에 나와 있는 광고 문구. 이쪽에 보시면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구원료로 20여 가지 식물 원료에서 전달하는 19종의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 식물 농축물 기반의 제품 중에서 이런 문구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제품 어떻게 사용해?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 부원료로 20여 가지 식물 원료인 사과, 배, 토마토, 딸기 등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19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표기하는 제품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고 문구라는 것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는 숫자는 업체에서 그걸 다 입증해야지만 그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즉, WX 광고 문구에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문구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입증해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기관을 통해서. 다른 업체에서 숫자를 쓰지 않고 사과, 배, 딸기 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이 없어가지고 입증을 못했거나 연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원료가 식물 영양소가 연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거나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항상 비타민과 무기질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양소는 구조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비타민 C 뭐 합성과 요즘에 합성과 천연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C 예전에 합성이라고 말했던 거, 천연이라고 말했던 비타민 C의 차이가 뭘까? 우리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예요. 거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뿐이 없어요. 기능적으로 신체 내에 들어왔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천연은 소위 말해서 천연은 비싸고 합성은 왜 이렇게 싸라고 한다면 천연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구조 중간중간에 이 비타민 C의 상승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식물 영양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식물 영양소가 상승제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WX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상관관계 분석표,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트맵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NA 건강을 생각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그 원인으로서 어떤 영양소가 그 역할을 수행했니를 보게 되면 그냥 하나의 비타민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가 함께 있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비타민과 무기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타민과 무기질의 상승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 영양소 존재하느냐 꼭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뉴트라이트가 농장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이유, 땅에 관심이 있는 이유, 오지에서 원료를 수급하는 이유가 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자, 이거 좀 다른 비트로 좀 넘어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원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아세로라 체리를 썼습니까? 유기농입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뉴트라이트는 그보다 더 이전을 생각합니다. 우리 창업자 칼렌복 어떤 식물인가 중요성보다 어떤 땅에서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를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철학으로 원료를 수급하는데 철학으로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장의 진심인 이유겠죠. 뉴트라이트 자사농장 세계 지역 4개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계 지역 4개 농장 너무 많이 얘기한 거 아니냐.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도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전에 한번 얘기 들었던 부분이요. 너희 파트너 농장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파트너 농장. 예전에 너희 모든 제품이 너희 농장에 수속된 게 아닌 이상 멋있는 너희 자사 농장 외에도 일반적으로 원료를 수급하는 파트너 농장 알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보여드렸다는 장면이죠. 전 세계 27개 지역에 굉장히 많은 100여 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 농장. 지금 보시는 그 농장 중에 하나가 바로 모로코 농장이고요. 모로코 농장에서는 로즈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로즈메리. 더블엑스에 포함되는. 이게 무슨 농장이야? 그만큼 깨끗한 곳, 문명의 걱정거리들이 누적되지 않은 척박 환경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원료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농장에서 가져오는 게 로즈마리예요. 이 로즈마리의 모습이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이 척박한 환경에서 가지고 온 로즈마리의 모습이다. 인적이 드물고 운명이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강인한 식물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원료를 수급해 올 수 있다는 거. 이 프랑스의 완두를 가지고 오는 곳이고요. 이스프링 이번에 출시하면서 많이 회자가 됐던 아이슬란드 칼맥 원료입니다. 칼슘 원료. 왜 회자가 됐냐면 이스프링의 그 이번 출시됩니다 컨셉은 물이 오염됐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정수된 물을 먹어라 라잖아요. 그 PT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전 세계 모든 강에서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이 나왔대요. 단 두 군데만 빼놓고.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가 아마존 강에서 화학 물질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군데가 지금 보시는 아이슬란드 강에서 화학 물질이 나오지 않았대요. 이게 어떤 얘기야? 육지가 깨끗하다는 얘기, 땅이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땅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이 오염되지 않았고, 강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근 해역도 깨끗하다라는 의미이죠. 그 해역에서 칼슘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따지는 브랜드가 바로 뉴트라이트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료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식물 영양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씨앗을 바탕으로 재배했고 수확 이후에 어떤 전처를 했느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도 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식물영양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뉴트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WX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변화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뭐가 변화해? 이미지가 변화해? 아니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변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맞춰서? 한국 사람들에게 맞춰서. 지금 보시는 게 1998년도 최초 출시된 WX부터 2019년 WX까지의 영양소의 변화를 한번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 어떤 부분일까요? 종류가 늘어났어요. 영양소의 종류가 늘어났고, 재밌는 게, 이전에는 영양소가 많았는데 줄어든 영양소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E 같은 경우가 화면에서 보시면 98년도, 2004년도, 즉 2009년 이전 WX에서는 함량이 좀 높았는데 그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무조건 종류가 늘거나 양이 늘어나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한국 사람들 식생활을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에는 못 먹었는데 요즘에 식생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빼야죠.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본원적인 의미가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조절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는데 이 비타민 A라는 부분입니다. 2009년 이전 WX에는 비타민 A가 WX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비타민 A가 없고 프로비타민 A가 있었죠. 베타카로틴 형태로 존재했죠. 베타카로틴은 어떤 영양소예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기능을 수행해요. 상피 또 점막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신체 내에서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영양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건강에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 했어요. 그런데 왜 2009년 이후부터 들어갔어? 비타민 A의 섭취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A가 들어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베타카로틴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비타민 A를 통해서 내 몸을 지켜.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너의 몸을 지켜줄 거야. 꼼꼼한 설계라는 것이죠. 꼼꼼한 설계. 듀얼 그번으로 가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꼼꼼함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의미 없는 게 없는, 버릴 게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 지난달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마린 오메가3 제품입니다. 마린 오메가3. 기본적으로 마린 오메가3의 가장 큰 특징은 마찬가지로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꾸준하게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 안고 가느냐, 가지고 가느냐의 차이인데 뉴트리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인증 두 개 받았습니다. 하나의 인증이 아니라 아이퍼스와 GOED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나 인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개 다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기관 인증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항목의 기준 규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 규격. 또 기준 규격의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요소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보다 더 강함은 강하지 모자르지 않는다. 즉 납과 수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어감도 안 좋잖아요. 식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0.05 ppm, 0.03 ppm일 거예요. 0.03 ppm 이하여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아가서 안전성뿐만 아니라 일진보된 기술력까지 적용된 아쿠아셀이라는 기술력까지 적용된 제품이다. 아쿠아셀은 어떤 거야? 아우, 형태가 귀찮아. TG나 E나 RTG 결과적으로 잘 흡수가 돼서 생체용률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뉴트리 마린 오메가3는 아쿠아셀 기술 적용할게. 그냥 다른 어유와 비교했을 때 24시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혈중의 농도가 높아. 예전에 RTG 형태였던 세분 오메가3 뭐 하나의 예를 들면 1266mg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마리노베스 1000mg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게 되면 함량은 세분 오메가3가 높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중의 농도가 24시간 시점에서 최대 일반 어유에 비해서 3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성과 기술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확보한 그런 제품이고요. 또 함량도 적절하게 지켰습니다. 국내에서 오메가3의 기능성 클레임을 쓸 수 있는 게 네 가지 종류예요. 지금 보시는 게 혈중 중성질 개선, 혈행 개선, 건조한 눈 건강, 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함량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제품을 보게 되면. 뉴트리라이트 제품에서도 그 함량 차이 때문에 쓸 수 있는 클레임이 있고 없는 클레임이 있습니다. 마린 오메가3는 뉴트리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오메가3 제품, 플래그십 제품으로서 네 가지 기능성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성까지도 확보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 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메가3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기술의 진보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제품들이에요. 서로 간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전성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함량과 기술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제품이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결코 차별이 없다.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기호성에 따라서 섭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2월 프로모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굿모닝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굿모닝 거스오 시즌2 프로모션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또 굿모닝 인증 사이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내년부터 굿모닝 코리아 팀 미션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 세부적인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기간 팀과 함께 2달 동안 80% 이상 굿모닝 인증할 경우에 팀장으로 유자격 에메랄드 이상 리더분이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기존의 조건을 다 지키신 모든 팀에게 최대 370만 원 상당의 파격 경품을 제공한다는 것. 팀원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첨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네. 꼭 공지사항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9일부터 그로잉랩 겨울방학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이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건 뭐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의 현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태에 대해서 파악한 이후에 그 현 상태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때 우리 아이가 적절하게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뭘 해줘야 되나. 항상 의문점입니다. 그 뭘 해줘야 되나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는 솔루션이 그로잉 랩 솔루션입니다. 뭐 뷰노, 엔큐, 엑스바디, 인바디 등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오까지 통해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적절한 대응안을 전달해 드리는 프로모션, 겨울방학 프로모션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그 부가적인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